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5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학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모두 준비해온 교과서를 펴고 이번 시간에 확률의 성질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교과서 85페이지에 있는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확률 T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이해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예요. 네, 모두 학습 목표 잘 읽어보았나요?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률의 뜻에 대해 공부했죠. 누가 한번 확률의 뜻에 대해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네, 민정 학생? 네, 지금 민정이가 잘 대답해 주었는데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예요. 근데 좀 더 선생님이 정확하게 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할 때 우리가 확률을 그렇게 정의한다고 공부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확률의 뜻을 알았으니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근데 확률의 성질을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 상황을 제시해 볼게요. 쪽지가 지금 선생님이 한 가지 상황을 제시할 텐데 쪽지가 100개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의 쪽지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이 받았어요. 근데 당첨이 되면은 1억 원을 받는데요. 당첨이 되면 정말 좋겠죠. 선생님이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쪽지에 지금 당첨 아니면 꽝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요. 당첨이 몇 개 쓰여 있는지, 꽝이 몇 개에 써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쪽지 한 장을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은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각자 한 30초 정도 동안 고민해 볼게요. 네, 다들 잘 고민해 보았나요? 선생님이 한 개의 쪽지를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 한 개의 쪽지를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 이때 각 쪽지를 뽑을 확률은 동등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당첨될 확률에 대해 누가 한번 답해 볼게요. 승현이가 한번 답해 볼래? 네, 지금 승현이가 잘 모르겠다고 해요. 맞아요. 지금 당첨 쪽지가 몇 개 있고 꽝 쪽지가 몇 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선생님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볼게요. 만약에 당첨 쪽지는 없고 꽝 쪽지만 100개가 있어요. 그럼 당첨될 가능성은 얼마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듯이 당첨될 확률이 없겠죠. 당첨되는 쪽지가 없고 꽝 쪽지만 100개가 있으면 당연히 당첨될 확률은 0이겠죠? 또 만약에 당첨 쪽지만 100개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한 개의 쪽지를 뽑았을 때 어떻게 될 수 있겠다? 네, 무조건 당첨되겠죠, 당연히. 100개의 쪽지가 다 당첨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당첨될 쪽지하고 꽝 쪽지가 몇 개인지 모를 때는 어느 정도의 당첨될 확률을 가질까요? 네, 잘 생각해보면, 전부 다 꽝일 때하고 전부 다 당첨될 때 그 사이에 있겠죠?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확률의 뜻을 배웠으니까 그걸 좀 더 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해요. 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지금 배운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상황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꽝 쪽지만 100개인 경우가
전체 쪽지 중에 꽝 쪽지만 100개인 경우 확률이 어떻게 되죠?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가 확률의 정의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니까 100개 중에 우리가 사건 A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당첨될 쪽지를 뽑을 경우라고 해요. 그러면은 100분의 지금 꽝 쪽지만 100개니까 0이겠죠. 그러면 네,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당첨 쪽지만 100개인 경우 누가 한번 답해 볼까요? 네, 혁신이가 한번 답해 볼게요. 네, 지금 혁신이가 당첨 쪽지가 100개니까 100분의 100이 된다고 했어요. 100분의 100은 우리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몰라요. 당첨될 쪽지의 개수가 모를 때 당첨될 쪽지 개수 당첨 쪽지의 개수 모르는 경우 이 경우에 우리가 확률이 궁금해요.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네, 우리가 확률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사건 A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하고 있죠? 당첨될 쪽지를 뽑을 경우의 수를 세면 되죠. 당첨 쪽지를 뽑을 경우의 수.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죠? 전체 경우의 수가 네, 지금 쪽지 100개가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0개예요. 100분의 당첨 쪽지를 뽑을 경우의 수예요. 근데 당첨 쪽지가 지금 몇 개 있을까요? 라고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지는 누가 알 수 있죠? 네, 지금 쪽지가 100개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0개에서 많으면 100개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잘 생각해 보면 확률이 얼마 정도 나오면 좋을까요? 얘가 0개에서 100개 사이니까 0에서 1 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쪽지 100개에 대해서 당첨 쪽지하고 꽝 쪽지가 몇 개 있는지 모르는데 한 개의 쪽지를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디서 어디 정도까지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은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확률의 성질. 확률의 성질. 일단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잘은 모르지만 0에서 1 사이겠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게요. P라고 하면 잘은 모르지만 0에서 1 사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확률.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아까 당첨 쪽지가 100개이면 당첨이 무조건 일어나니까 그때 확률이 1이었죠? 그래서 얘는 P는 1이다.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질 확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P는 0이다. 우리가
당첨 쪽지는 없고 꽝인 쪽지만 100개 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니까 확률이 그때 0이었죠? 네,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확률의 성질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간을 한 4분 정도 줄 테니까 각자 조별로 이런 반드시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과 무조건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찾은 결과를 활동지에 써가지고 가장 많이 찾은 조에게 상점 1점을 부과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확률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 상황에 대해 공부해 볼 텐데 선생님이 문제 2개를 준비했어요. 지금 교과서 페이지 바로 아래 보면은 2번 문제와 3번 문제인데 그 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먼저 4분 정도 갖고 2분 동안은 자기 스스로 풀고 남은 2분 동안은 다른 친구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세요. 영철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우면은 옆에 있는 은희에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의논을 해봐. 그리고 우리가 확률의 뜻에 대해 공부했으니까 확률의 뜻을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거야. 네, 선생님이 드린 시간이 다 지났는데 누가 한번 푼 친구가 발표해 볼까요? 네, 지금 성민이가 일단 손을 들었어요. 네, 성민이는 일단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동훈이는 적어도라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성현이는 지금 저는 풀긴 했는데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나와서 세는데 좀 힘들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두 문제를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풀기 어렵다고 느꼈으면은 여러분이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물론 풀 수는 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풀 때는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일단 2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볼게요. 먼저 자료 2번 문제에 보면은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정사면체 주사위와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정육면체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바닥에 닿는 면에 적혀있는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다 보니까 좀 구해보면은 사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다른 거는 수가 많으니까 만약에 같은 숫자가 나올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누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은지가 지금 불러주었는데 같은 사건은 둘 다 1이 나올 때, 둘 다 2가 나올 때, 둘 다 3이 나올 때, 그리고 둘 다 4가 나올 때예요. 네, 또 다른 경우가 있나요? 이게 전부 다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정사면체에서 4개, 정육면체에서 6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4고 지금 두 주사위가 똑같이 나올 경우의 수가 4니까 6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6분의 1을 구하는 게 아니라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수가 달라야 돼요. 근데 얘는 수가 같을 때를 구했어요. 근데 수가 같게 나올 때하고 두 수가 다르게 나올 때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전체 확률을 1이라고 하면은
1에서 6분의 1을 뺀 6분의 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임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우리가 직접 세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세서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주 사이에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쉬워가지고 얘를 구해서 전체 확률, 반드시 일어날 확률 1에서 그 사건을 빼면 우리가 구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네. 확률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대신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목표하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편리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 구할 수도 있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2번 문제를 풀어봤고 3번 문제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시간을 1분 정도 다시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3번 답은 어떻게 되죠? 네, 지혜가 지금 3번 답을 말을 했어요. 3번 답이 16분의 7이래요. 다들 똑같이 나왔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률의 성질을 하나 더 배워봅시다. 확률의 성질 2. 확률의 성질 2는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된다? 1-P이다 라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확률의 성질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모든 문제에서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했을 때 편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확률의 성질 2를 활용하면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시간에는 확률의 뜻을 통해서 확률의 성질 1과 2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확률을 가지고 확률을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해요.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